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개 은행 지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불러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지점장 바로 최순실 씨 독일 금고 기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왜 최순실의 금고지기 전화번호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불러줬을까요? 정유라는 검찰 수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도 왜 오후에 불려갔을까요? 검찰이 뭔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점입가 경에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어렸을 때 우리가 속담을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져도 꺼진 게 아니죠. 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시사인이 그 전에 수첩, 안종범 수첩. 시사는 꼭 얘기해야겠어요. 네. 왜냐하면 국내 언론사 중에 그 유일하고 17건, 39건, 전부 56건 가지고 있는 언론사 우리가 유일하니까. 근데. 그럼 보여주자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사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일부만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때 의문이었던 게 정말 중요한 수첩이 몇 건 좀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7건이 나와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활용정점. 네. 용의 눈에 해당하는. 예. 아하. 활용정점이란 표현 아세요? 조대준 변호사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소개 안 했습니다. 예. 조대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옛날에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요, 소개하지 않는데 미리 나오면 구속시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신에 이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은 회색으로 유니폼 맞춰 입고 나오셨어요? 네, 지금 갈치가 제철이니까. 갈치가 제철이니까. 예. 세 분의 회색 분자, 정체성이 분명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 수첩인가 봐요? 네. 내용이? 그런데. 내용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 이외에는 못 보셨죠? 네, 일단은 이제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유럽의 국제전화 번호를 통화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지점인데 사실은 시사인에서 한 4, 5개월 전에 반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화 당시 부장이었던 하나은행 이제 유럽 이 부장이었던 이상화를 빨리 승진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여러 각계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요 전에. 네. 그러니까 이상화 씨가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꼽히는데 역할을 하려면 하나은행에서 지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유럽 총괄본부장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이제 그걸 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세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개 부장급에서 부행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국내에서 해외 부문장을 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꾀를 낸 게 글로벌 영업 2본부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상화를 앉히는 거죠. 그게 독일에 있을 때입니까? 귀국해서입니까? 이제 2본부장을 만든 게. 귀국에서입니다. 귀국에서죠.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이상화 이 당시 부장이 했던 이제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에게 이 대출을 해주는데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인데 국내 재산이 많으니 담보가 있으니 대출해주겠다 그래서 38만 유로 정도. 36만 유로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한 4억 7천만. 4억 7, 8천 되는 그걸 이렇게 대출해줬던 이제 그런 그 전력도 있고 그리고 계속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기억해 보시면은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계속 했었어요. 최순실과 자기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최순실 금고지기까지는 이제 이 연락한 정황이 나타나서 이번에 좀 의미 있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저는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안 봐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듣고 스토리를 맞춰가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시청자한테 눈높이 맞추는 이런 환상적인 진행을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예,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36만 유로를 조 변호사님, 36만 유로를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어떻게 융자를 받냐 하면 강원도에 있는 정윤회 땅을 담보로 독일에서 융자를 받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은행이
그것을 담보로 해갖고 신용장을 독일로 날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18만 유로씩 두 번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융자를 받습니다. 정윤회가. 네. 정유라가. 예. 개인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신용장을 그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국내 재산이 많으니 독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신용장 보내서 융자해 주십시오. 이게 기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 과정을 덴마크에 구금되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볼 때 이걸 설명을 해요. 네. 돈은 이렇게나 받았습니다. 난 깨끗합니다, 돈이. 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데는 이 정유라가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꽤 거짓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좀 들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어리버리한 척하고 마치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말하는 걸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 준비되고 불리한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말하는 과정에서 가끔 거짓말인 게 명백한 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때 볼 때 이게 얘가 그냥 정말로 정유라라는 그 학생이 전부 다 아니에요. 예, 정유라 씨가 전부 다 이제 관련돼서 정말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 대출을 받을 때도 아까 말한 이상화 씨가 지금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업무수첩에 남겨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안종범 수석에게 받아 적어라 했던 이상화 씨에 관련된 독일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시청자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상화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거를 경제수석한테 뭔가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적혀 있는 건 이상화에 관련된 독일 전화번호와 이상화 이름뿐이지만 관련돼서 뭔가를 최순실 씨의 편의를 받으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재판부가 재판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한테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종범 수석에게 경제수석에게 이상화 씨 전화번호와 이상화 씨 이름을 말해주고 그리고 뭘 지시를 했냐. 그리고 지시를 한 다음 날 돈이 들어간 거에 관련돼서 전혀 아는 바가 없냐라고 캐 물을 겁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의 대답은 모릅니다. 제가 그랬나요? 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더 미움만 사겠죠, 재판부한테. 그래도 재판부는 이 증거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이 뇌물이 건너가는 과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괄 지휘했다는 심정을 굳힐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안종범 수석이 제가 그걸 적어놨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거를 지시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도 정황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됩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이 재판 나와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이 이상화에 관련된 부분을 정보를 주고 관련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보라고 했다 진술이 나오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이 교수님, 네네. 이 전화번호를 보고 아주 중요한 여기 단서가 있거든요. 네. 찾으셨나요? 아니,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못 찾았어요. 001 KT를 썼습니다. 00700도 있는데 왜 KT를 썼을까요? 글쎄요, 그거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변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미스테리예요. 하나는 분명히 그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 수첩의 날짜에 되어 있는 날짜가 2015년 9월 13일이거든요. 9월 13일. 그 이후부터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 이후도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14일 날 10억 8천만 원이 저희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예측할 때는 그 들어간 계좌는 최순실의 개인 계좌는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비덱스포츠 계좌겠죠. 그렇죠. 그 비덱스포츠 공식 컨설팅 계약을 해서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럼 비덱스포츠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요. 비덱스포츠는 당연히 최순실 거죠. 최순실 거 맞습니다. 비덱스포츠는. 최순실 거 맞아요. 다만 형식상으로는 삼성하고 비덱하고 그 승마 관련해가지고 컨설팅 계약을 맺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필요한 경비 해가지고 보냈다고 생각되는데. 필요한 경비 휴지 사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미스테리가 당연한 계약인데 그거를 왜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경제수석이 파악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그 미스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 업무 대행을 한 것은 KB 하나은행의 독일 법인자로 당연한 업무예요. 업무인데 왜 대통령이 2016년 1월이죠.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승진을 지시를 합니다. 이상화를 승진시켜달라. 언제죠? 16년 1월 달이요. 2016년 1월. 그때는 이상화 씨가 어디 와서 국내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본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본부장으로 승진하는. 근데 그것도 누굴 통해서 하냐면은 안종범 수석이 직접 KB은행장한테 지시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냐면, 정찬호 금융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그분을 통해가지고 금융위가 이제 아무래도 은행을 쥐고 흔드는 권력기관이니까 예. 정찬호를 통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아니, 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의 지점장을 승진시켜달라? 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 들어간 돈을 확실하게 삼성에 넣냐 안 넣냐 그걸 체크를 해봐라. 그러려면 그 체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독일 현지 법인장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면 아마 단순하게 업무를 위한 법인장이 아니고 아마 독일 내에 최순실의 자금을 본격적으로 세탁을 해준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오늘 많이 나가시네.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의혹만 제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아니, 괜히 제가 저 뒤를 이어서 무상급식 받을까봐 걱정해야 돼.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추론이, 예. 안 그러면 도저히 무슨. 의혹이라고 꼭 붙이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야 빠져나갑니다. 예,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또 시킨다고 하시네. 아까 이미 다 했는데. 이 의혹에다가 조금 예. 더 이제 살을 붙여보면 의혹의 사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축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 출신 그리고 또 삼성 예. 이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그 꼭지점에 양혜경이라는 삼성전자 유럽 총괄본부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분도 고대 출신이죠. 네. 그리고 예. 또 이 미얀마 대사로 가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양혜경이라는 이름이 금기어였었는데. 네. 예. 그리고 미얀마 대사로 가는 유재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고려대 출신의 삼성전기. 예. 언성기? 예. 그런데 이제 그들하고 같이 선후배 이제 하나은행에 있지만 이상화는 예. 이제 이들과 어떤 이 안에서 양혜경 그리고 그 이상화보다도 그 유재경이 더 선배인가요? 그 선후배는 제가 좀 하여튼 동문인데 예. 선후배는 제가 좀 약간 모호한데 미얀마 대사로 가고 미얀마 예. 대사 또 최순실씨가 박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얀마 대사로 간 뒤에 제일 관건이 됐던 게 미얀마 K타운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쏟아 부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미얀마 대사 기존 대사를 이 까낼 때 무리수가 있었고 임명할 때도 또 무리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또 이란의 K타워에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재경 씨 기억나요? 공항에 들어서 사람 잘못 봤다 그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최순실 씨가 놓줬습니다. 우리 자백하고. 예. 이런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예. 그 정도의 어떤 배짱도 없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들어왔고 동문이시잖아요. 뭐 저까지 같이 이렇게 넘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어쨌든 예. 그렇게 이게 최순실 관련 비리가 글로벌 비리로 어떻게 확장되려고 했는지의 단초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야, 이게 뭔가 진짜 증거가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찾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당사자들 박 전 대통령 다 부인하고 있는데 주요 사람들이 있고 서로 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확인하는 게 한눈에 들어온 거 되게 쉽습니다. A4지 하나 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행동들을 화살표로 그려볼 때 많이 제일 교점에 와 있는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다 관여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그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방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는 확실히 좀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이랬다고 최순실이 독일에서 돈을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 그럼 이것도 안정복 혼자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럼 받아 적는 것도 혼자 받아 적고? 그래서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제 가마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관적인 진술은 뭐냐면 몰랐다는 거거든요.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찾은 그 2015년도 7건은 대부분이 2015년도 9월달 그 근처에 다 메모예요. 7건 모두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5년 7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나는 거 시작을 해가지고 웬만큼 다 이루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에 돈이 입금되는 시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바쁜 시기에 어떻게 보면 바쁘다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재단 관련해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할 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꼬박꼬박 적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예.
보통 이 정도 증거 나오면 항복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궁금한 게 이 변론의 방향을 치더라도 증거들이 너무 명확한데 계속 부인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증거까지 나왔는데 전부 다 부인을 하는지 참 이해는 아니 70억 총 넘어간 게 얼마입니까? 70몇 억, 78억인가 그렇잖아요. 87억. 예? 87억이에요. 예. 78억. 예. 근데 이게 뇌물로 되면 무기징역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뭐 그 금액이 일단 수십억 대가 되면 이제 그게 만약 유죄로 확정되면요. 확정되면 그냥 뭐 올림픽은 평생 거기서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드라마를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아니, 올림픽은 생중계를 해줘요. 다른 드라마는 5시간이나 하루 늦게 해주는데 올림픽 주요 경기는 생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올림픽도 4년 단위이니까요. 예, 4년 다니니까 깨알 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한번 갔다 와보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앞으로 올림픽을 10번은 못 가요? 10번 못 보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 혐의들이 지금 되게 유력하게 지금 유죄인 것처럼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많이 흥분하셨어 보니까. 저는 왜 흥분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이 반대되는 증거를 해서 밝히면 상관이 없는데 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빠져나기 힘들죠 이제. 그죠. 약간 짜증나는 면도 있죠.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대놓고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정도면 제 생각에 좀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상화를 승진시키라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우주의 설명이 안 기운을 돼요. 그렇죠. 우주의 기운을 받은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16년 1월쯤에 그 안종범 수석이 김정태 하나은행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상화 씨 승진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건 통화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 또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그거는? 이거는 저기 후배 기자가 파악한 건데. 예. 네. 자, 내가 언제 센터장 했다 나중에 본부장 승진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라고 하나은행장한테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화 내용을 아마 걸? 나중에 이제 하나은행장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정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진술. 예, 예. 녹취록은 아니고. 네네. 오.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전화 받은 이상화라는 사람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이라고요? 예, 예. 그럼 뭐 정말 정말 조사했을 때 모욕적이었겠죠.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남아 있었다면요. 예. 보통 요즘 전화 오면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다 녹음을 해놓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리는 출연료 협상할 때 출연료 얼마 준다고 나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녹음을 해놓죠. 알겠습니다. 핵심은 야,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2015년 9월 14일 예. 10억 8천만 원을 필수해가지고 87억 원이 돈이 건너간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돈을 과연 뇌물로 볼 것이냐,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쟁점은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재판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컨설팅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리적인 법정 공방이 치열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예. 컨설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따지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컨설팅으로 위장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바로 뇌물이 되는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재용 특히 지금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공판 과정 중에서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의 그 막강한 그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집행이다. 그렇게 아마 논리를 지금 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나온 거죠. 이 그렇죠. 수첩이. 그렇게 논리 펴고 이제 디펜스 변론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강요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게 나왔는데 그렇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동일의 최씨 모녀와 함께 있었던 A라고 하는 분은 이게 이제 2016년 그 보도인데요. 지난해 5월부터 그러니까 독일에 있었던 그 2015년 5월부터 독일에서 쓴 생활비 전액을 훗날 이때는 돈이 안 돌아왔을 때입니다. 5월이니까 훗날 코아스포스에 입금된 삼성전자의 지원금에서 인출해 갔다. 그 돈이 넘어간 시기는 그 6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훗날이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 돈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딱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삼성 돈을 써서 독일에서 체류해야 되는데 내 돈이 일단 나갔으니까 쓴 거 메꿔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을 다 메꿔 넣은 것이고요. 최순실 씨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 돈 아니면 독일에 관련돼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그 재판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교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에 저는 약간의 반론을 좀 하면 재판부는 이거 100% 뇌물로 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왜냐하면 뇌물에 관련돼서는 대가 관계와 받은 사람이 실질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을 하거든요. 대가 관계와 받은 사람이 정확히 누군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는데 예. 외형적으로는 회사죠. 근데 하지만 그거는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마음대로 하는 무슨 구멍가게에 지나지 않았던 예, 회사거든요. 무슨 법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외형적으로 법인이 받았다는 거에는 의미를 안 두고 최순실이 받았다는 거에 의미를 둬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반론 제기할 생각 없어요? 아니요, 뭐, 법률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비법률 전문가가 반론 제기한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정황상 그래도 정황. 그런데 제 반론 해도 됩니까? 예. 반론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평범한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의사 표시하고 계약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막을 다 들어가 가지고 일일이 다 사용처를 모두 다 쓰는 걸 전부 다 영수증 처리하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뭐 애기 우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강아지 사료까지도 거기 썼다라는 이제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지엽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 썼다는 것들은 아마 영수증 조작해서 해놨을 겁니다. 그럼 재판부가 볼 때 작은 것까지로 가서 그걸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이런 거 이거 썼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지 않나. 무작정되고 다 그 최순실이 갖고 있던 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지엽적인 것의 확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이 정유라의 뭐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까지 불러들여서 거기에 정확하게 임금이라 보기엔 좀 애매하고 예. 어쨌든 쓸 수 있는 용돈 정도로 이렇게 입금했던 그런 영역까지 다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제 사적으로 아주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유용을 했던 계좌인 게 나타나면 이것은 사실상의 이 법인은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개인 법인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 씨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돈이 이제 넘어간 게 확인이 됐고, 예를 들어서 비덱스포스에 정유라 씨도 이사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요. 비덱스포스에. 처음에 이렇게 법인을 있었죠. 만들 때 예, 그래가지고 만들 때 한 달에 있었죠. 640만 원씩인가 630만 원씩 급여도 나갔습니다. 정유라 명의로. 신주평 씨. 거기는 이제 그 남편, 네네. 그 사실혼 관계 있는 분이. 그러면은, 만약 정유라 씨가 이 비덱스포스에서 또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비덱스포스와 삼성과의 관계를 알고 있냐 추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유라는 시종일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그 대학의 뭐 전공 수업 뭐 나는 그런 걸 듣는지도 본인이 뭐 그런 학생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식으로 이렇게 계속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명의가 쓰인 부분들이 또 있고 그렇게 지분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계속 그런 좀 이제 부인으로 일관해서 뭐 그게 처벌을 떠나서 정유라로부터 어떤 다른 내용이 밝혀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유라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지금 이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며칠 안 됐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또 거짓말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자기는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언제 학교 간다 그랬냐. 엄마가 다 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교수님하고 주고받은 메일 중에서 안녕하세요. 체육과학부 몇몇몇 학번 정유라 학생입니다. 본인이 보낸 이메일이에요. 이거 누가 보냈죠 그럼? 이상한 씨가 보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검찰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한 것을 들이대면서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니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증거 인멸 혹은 이제 증거 조작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그런 그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국민들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정유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만회해서 하는 게 또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구속영장 청구. 일단 뭐 특검을 거치면서 정유라 씨에 관련된 여러 부분, 그러니까 다른 혐의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번에 그 정유라 씨에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한 것만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좀 당황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이나 이런 그 전에 이제 조사했던 그 여러 가지 뭐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은닉에 관련된 그 법률에 관련된 부분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기각되면 또 이제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원 씨 같은 경우도 소환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 이상화 씨가 해준 게 뭐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그냥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합법적이었다라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관련해서 콕 집어가지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혜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이상화 씨가 관련된 내막을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 처음엔 참고인이라도 그 소환을 해서 조사하다가 피의자 신분을 전환하고 바로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해서 넣고. 뭐 그렇죠. 절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될 것 예. 같고 저는 이상화 씨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 지난번에 노승일 부장이 예. 한번 증언한 게 있어요.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그 재산 형성 과정 그 안에는 이제 자금 세탁도 있고 외환 도피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4명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증언한 게 있습니다. 예. 그 4명이 누구냐면은 이상화, 아하. 그 다음에 데이비드 윤, 그 다음에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라고 실무 책임자가 있습니다. 장남수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승관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박승관 변호사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박승관 변호사는 좀 일단 노트라도 이상화, 데이비드 윤,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 이 세 사람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정유라 씨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정유라 씨 어떤 범죄 입증하려면은 적어도 이 세 사람 정도는 아마 추가 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윤은 실질적으로 독일에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힘이 들고요. 현실 어렵겠죠. 예, 하지만 장남수 씨도 가능하죠. 국내 들어와 있나요? 아니, 소환해서 국내 없다면 소환해도 해야죠. 일단 이상화 씨가 여기서 키맨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예. 근데 키맨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코덱 스포츠의 장남수 대리가 더 키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상화 씨, 장남수 대리가 만약 독일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소환하기 힘이 되니까 이상화 씨를 조사하고 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이 예를 들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게 되면 장남수 대리하고 둘을 뭐 대질시키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이상화 씨를 소환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상화 씨를 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이상화 씨가 진급이 빠른 것도 이상하지만 없는 자리를 만들면서까지 저렇게 강압적으로 승진을 시키라고 했던 이유. 뭔가 최순실 씨가 많이 꼭 챙겨줘야 될 만큼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뭔가 치적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돌아가는 돈의 시스템이나 흐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상화 씨 이상해. 진짜 이상하잖아. 이게 어떻게. 독일에서의 그 과정을 다시 이제 좀 복기해 보면 예. 독일이란 나라가 사실은 비자금을 운용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나라. 어려운 나라죠. 그리고 그런 이제 비자금에 대해서 독일이 민감한 것은 독일은 이제 그 비자금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어떤 정치 비리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데 거기 독일은 그거 이상을 플러스해서 테러 자금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돈이 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순실 씨가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로 갔는데 그 독일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제도들의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이상화를 비롯한 고려대 삼성팀의 역할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덱스포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처음 설립 과정을 보면은 독일에서 그러니까 빨리 법인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빨리 하기 위해서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를 사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를 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로 이 변형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구조를 만들고 법인을 세우고 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이상화 씨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여기에 있는 그 박 변호사가 아마 삼성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저기 할 때 최순실 쪽으로 이렇게 대행했던 그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왜 이상화 씨 말고 장남수 대리를 계속 언급하냐면은, 이상화 씨하고 장남수 대리하고 수상한 여행을 한 서너 번 해요. 국내에도 들어오고, 그 인천하고 프랑크푸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이상화 씨와 장남수 대리.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저희 고재열 기자님 하신 말씀 중에서 독일은 굉장히 자금 세탁에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단속 처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테러 자금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하고 덴마크의 올보리를 왔다 갔다 한 것도 다 두 사람이 바로 이상화 씨하고 장남수 대리하고. 정유라 씨가 숨어 있었던. 네, 예. 거기를 두 사람이 또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화 씨는 아마 금융에 관련된 전문가니까 아마 덴마크의 어떤 은행이 됐든 어떤 금융과 관련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알아보기에 간 거고, 실제 돈을 움직인 것은 아마 장남수 대리가 아니가 이런 그냥 추론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비덱스포스에 돈을 넣는 과정에서는 돈을 꽂게끔 지시하는 등등의 과정은 이상화 씨가 실무 작업을 했을 거고. 그렇죠. 일단 비덱스포스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권은 장남수 대리가 갖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개연성이 높네요.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장남수 대리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실제로 독일 또는 덴마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해외로 자금을 도피했다면은 그 실제적인 그 모든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장남수 대리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쯤 되면 어디에서 걸더라도 정유라 씨를 다시 재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대 같은 경우도 난 모른다, 꽈도 모른다 했는데 지금 거짓말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덱스포스에 돈 꽂는 과정에서 이상화 씨가 개입하고, 그리고 이상화 씨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상화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기가 모든 것을 독박 쓰고 무슨 태극기 깃발을 휘두르면서 투사도 아닌데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어,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시키는 대로 좀 도와줬고 승진 좀 했을 뿐인데 너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에는? 지금 조사하면 그래도 순순히는 안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괜히 엮이기 싫으니까 자기는 위법적인 부분을 가담 안 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따져 묻겠죠. 이게 정황상 너무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번호가 나왔으면요, 변호사님, 이 번호가 나왔으면 이 번호와 통화한 전화를 조회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통화 기록 조회하면 국내에서 누가 여기 통화됐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국내에 있을 때 안종범 씨하고 통화한 기록, 혹은 또 국내에 있을 때 장시호나 누구 등등과 연락된 기록,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해갖고 거미줄이 또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대포폰 썼을 겁니다. 최순실 씨가 대포폰을 쓰라고 하지, 그래도 안 알려진 대포폰으로 다 활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안종범은요? 아닙니까? 안종범도 대포폰을 썼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포폰 쓰라고 그 노트에는 없잖아요, 지시사항이. 근데 그 대포폰을 썼더라도 저희 시사인에서 파악한 대포폰 번호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포폰을 쓰더라도. 시사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시사인에 탁탁 걸려요. 네, 그런데 대포폰 쓴 기간들이 한 6개월 정도씩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포폰이라도 너무 자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걸리는 번호들이 있고, 그 뒤에 또 장시호 씨가 또 알려주고 하고 그래가지고 몇 개 있어서 그거랑 또 비교해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통화 횟수나 그런 것들은 복원할 수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포폰 대 대포폰을 쓰게 되면 추적을 못 하겠지만 001이라고 하는 이 전화 이상화 49-어쩌고 하는 전화 이상화 전화번호 나왔기 때문에 여기와 국내 통화한 기록을 쭉 거미줄처럼 찾아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누구 전화가 걸려 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한 번호만 픽스돼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호 픽스돼 있으면 겹치는 번호가 반드시 한 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회내면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둘 다 대포폰이면 픽스가 안 돼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하는데.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데 요날 전화번호를 받고 안종범 수석의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간 다음에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해, 이분이, 이상화가. 그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한 내용 중에 한 명이라도 삼성 임원이 나오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개연성이 높거나 그 예.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했으면 뭐. 비검찰이 만주 변호사도 이 정도 하는데 이거 검찰이 이거 조회 못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가 있으면 이상화 씨를 부를 텐데, 뭐 예. 제가 검찰이었으면 당연히 이상화 씨를 제일 아니 먼저 부르지 불렀을 않아도 것 이건 전화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KT 해갖고 001 KT 아니에요. 내가 아까 KT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KT 수양력이 다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전화가 됐는지 전후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돈 들어가는 날 전후로 해서 삼성과 통화된 내용이 있었다? 그럼 나오는 거죠. 특검 수사관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예. 제가 수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 요 번호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번호 통화 내용만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거죠. 나오죠. 예. 예. 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업무상으로 연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청와대의 안종범 또는 안종범과 관련되어 있는 청와대 그 예. 누가 통화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예. 삼성하고 통화한 것은 업무상 연락이라고 할 수 아니죠. 있습니다. 이상화 씨는요, 삼성하고 통화할 이유가 없죠. 비덱스포스 관계자면 삼성하고 통화해도 얘기가 됩니다. 왜 은행 관계자가 삼성하고 전화를 하죠? 입금을 했는데 입금 확인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을 확인해달라고 은행장도로 전화해요? 설명을 예.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미스테리예요. 하나는 분명히 그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 수첩의 날짜에 되어 있는 날짜가 2015년 9월 13일이거든요. 9월 13일. 그 이후부터 돈이 들어간 예. 거예요? 그것도 그 이유도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거 그러니까 9월 어떻게 14일 설명을 날 하지? 10억 8천만 원이 저희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아마 제가 예측할 때는 그 들어간 계좌는 최순실의 개인 계좌는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비덱스포스 예. 겠죠. 그렇죠. 예. 그 비덱스포츠 공식 컨설팅 계약을 해서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럼 비덱스포스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요. 비덱스포츠는 당연히 최순실 거죠. 최순실 거 맞습니다. 비덱스포츠는. 예. 최순실 거 맞아요. 다만 형식상으로는 삼성하고 비덱하고 그 승마 관련해가지고 컨설팅 계약을 맺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필요한 경비 해가지고 보냈다고 예. 생각되는데. 필요한 경비 휴지 사는 거, 근데 개 밥 사는 문제는 거. 이제 미스테리가 당연한 계약인데 그거를 왜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경제수석이 파악을 해야 되는지 예. 첫 번째가 그게 미스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 업무 대행을 한 것은 KB 하나은행의 독일 법인자로 당연한 업무예요. 업무인데 왜 대통령이 2016년 1월이죠.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승진을 지시를 합니다. 이상화를 승진시켜달라. 2000 언제죠? 16년 1월 달이요. 2016년 1월. 네. 그때는 이상화 씨가 어디 와서 귀국했었죠. 국내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 본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본부장을 승진하는. 예. 근데 그것도 누굴 통해서 하냐면은 안종범 수석이 직접 KB은행장한테 지시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냐면 정찬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그분을 통해 가지고 금융위가 이제 아무래도 은행을 쥐고 흔드는 권력기관이니까 예. 정찬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아니 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의 지점장을 승진시켜달라? 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 들어간 돈을 확실하게 삼성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걸 체크를 해봐라. 그러려면 그 체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독일 현지 법인장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면 아마 단순하게 업무를 위한 법인장이 아니고 아마 독일 내에 최순실의 자금을 본격적으로 승진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여러 각계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기사가 됐었습니다. 아, 그런데 2015년 요 전에. 네. 그러니까 이상화 씨가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꼽히는데 예. 역할을 하려면 하나은행에서 지위가 높아져야 높아야 된다.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유럽 총괄 본부장을 원했어요. 예. 근데 하나은행에서 이제 그걸 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세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일개 부장급에서 부행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국내에서 해외 부문장을 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꾀를 낸 게 글로벌 영업 2본부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상화를 앉히는 거죠. 그게 독일에 있을 때입니까? 귀국해서입니까?
이제 이 본부장을 만든 게. 귀국에서입니다. 귀국에서죠. 예.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 이상화 이 당시 부장이 했던 이제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에게 이 대출을 해주는데 대학생이잖아요. 예. 대학생인데 국내 재산이 많으니 담보가 있으니 대출해주겠다 그래서 38만 유로 정도. 36만 유로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한 4억 7천만. 4억 7, 8천 되는 예. 그걸 이렇게 대출해줬던 이제 그런 그 전력도 있고 그리고 예. 계속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예, 기억해 보시면은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계속 했었어요. 최순실과 예. 자기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최순실 금고지기까지는 이제 이 연락한 정황이 나타나서 이번에 좀 의미 있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저는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안 봐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듣고 스토리를 맞춰가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시청자한테 눈높이 맞추는 이런 환상적인 진행을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예,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36만 유로를 조 변호사님, 네. 36만 유로를 융자를 받습니다. 네. 융자를 받는데 어떻게 융자를 받냐 하면 강원도에 있는 정윤회 땅을 담보로 독일에서 융자를 받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은행이 그것을 담보로 해갖고 신용장을 독일로 날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18만 유로씩 두 번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융자를 받습니다. 정윤회가. 네. 정유라가. 예. 개인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신용장을 그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국내 재산이 많으니 독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신용장 보내서 융자해 주십시오. 이게 기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과정을 덴마크에 구금되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볼 때 이걸 설명을 해요. 돈은 이렇게나 받았습니다. 난 깨끗합니다, 돈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데는 이 정유라가 이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꽤 거짓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좀 들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어리버리한 척하고 마치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말하는 걸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 준비되고 불리한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말하는 과정에서 가끔 거짓말인 게 명백한 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때 볼 때 이게 얘가 그냥 정말로 정유라라는 그 학생이 전부 다 아니에요. 예, 정유라 씨가 전부 다 이제 관련돼서 정말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 대출을 받을 때도 아까 말한 이상화 씨가 지금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업무수첩에 남겨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안종범 수석에게 받아 적어라 했던 이상화 씨에 관련된 독일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시청자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상화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거를 경제수석한테 뭔가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적혀 있는 건 이상화에 관련된 독일 전화번호와 이상화 이름뿐이지만 관련돼서 뭔가를 최순실 씨의 편의를 받으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재판부가 재판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한테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종범 수석에게 경제수석에게 이상화 씨 전화번호와 이상화 씨 이름을 말해주고 그리고 뭘 지시를 했냐. 그리고 지시를 한 다음날 돈이 들어간 거에 관련돼서 전혀 아는 바가 없냐라고 캐 물을 겁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의 대답은 모릅니다. 제가 그랬나요? 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더 미움만 사겠죠, 재판부한테. 그래도 재판부는 이 증거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이 뇌물이 건너가는 과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괄 지휘했다는 심정을 굳힐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안종범 수석이 제가 그걸 적어놨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거를 지시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도 정황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됩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이 재판 나와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이 이상화에 관련된 부분을 정보를 주고 관련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보라고 했다 진술이 나오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이 교수님, 네네. 이 전화번호를 보고 아주 중요한 여기 단서가 있거든요. 네. 찾으셨나요? 아니,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못 찾았어요. 001 KT를 썼습니다. 007, 00도 있는데 왜 KT를 썼을까요? 글쎄요, 그거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 변호사 이렇게 잘.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개 은행 지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불러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지점장은 바로 최순실 씨 독일 금고기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왜
최순실의 금고지기 전화번호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불러줬을까요? 정유라는 검찰 수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도 왜 오후에 불려갔을까요? 검찰이 뭔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점입가 경에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어렸을 때 우리가 속담을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져도 꺼진 게 아니죠. 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시사인이 그 전에 수첩 안종범 시사는 수첩 꼭 얘기해야겠어요. 네. 왜냐하면 국내 언론사 중에 그 유일하냐고, 17건, 진짜로? 39건, 전부 56건 가지고 있는 언론사 우리가 유일하니까. 근데 그럼 보여주자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사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일부만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때 의문이었던 게 정말 중요한 수첩이 몇 건 좀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7건이 나와서 예.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활용정점, 네. 용의 눈에 해당하는. 예. 아하. 활용정점이란 표현 아세요? 조대준 변호사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소개 안 했습니다. 예. 예, 조대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옛날에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요, 소개하지 않는데 미리 나오면 구속시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신데 이경수 교수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세 분은 회색으로 유니폼 맞춰 입고 나오셨어요? 예, 지금 갈치가 제철이니까. 아, 갈치가 제철이니까. 예. 세 분의 회색 분자와 정체성이 분명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 수첩인가 봐요? 네. 내용이? 그런데 내용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 이외에는 못 보셨죠?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예. 관건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유럽의 국제전화 번호를 통화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지점인데 사실은 예. 시사인에서 한 4, 5개월 전에 예. 반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화 당시 부장이었던 예. 하나은행 이제 유럽 이 부장이었던 이상화를 빨리 부탁을 해준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오늘 많이 나가시네. 아니, 그렇잖아요. 의혹만 제기하는 거죠? 아,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 괜히 제가 저 뒤를 이어서 무상급식 받을까봐 걱정해야 돼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추론이, 예. 안 그러면 도저히 무슨 의혹이라고 이유로. 꼭 붙이세요.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빠져나갑니다. 예,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또 시킨다고 예. 하시네. 아까 이미 다 했는데. 이 의혹에다가 조금 예. 더 이제 살을 붙여보면 의혹에 살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축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 출신 그리고 또 삼성 예. 이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그 꼭지점에 양혜경이라는 삼성전자 유럽 총괄본부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분도 고대 출신이죠. 네. 그리고 예. 또 이 미얀마 대사로 가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양혜경이라는 이름이 금기어였었는데. 예. 그리고 미얀마 대사로 가는 유재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고려대 출신의 삼성전기. 예. 언성기? 그런데 이제 그들하고 같이 선후배 이제 하나은행에 있지만 이상화는 예. 이제 이들과 어떤 이 안에서 양혜경 그리고 그 이상화보다도 그 유재경이 더 선배인가요? 그 선후배는 제가 좀 하여튼 동문인데 예. 선후배는 제가 좀 약간 모호한데 미얀마 대사로 가고 미얀마 예. 대사 또 최순 씨가 박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얀마 대사로 간 뒤에 제일 관건이 됐던 게 미얀마 K타운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쏟아 부으려고 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미얀마 대사 기존 대사를 이 까낼 때 무리수가 있었고 임명할 때도 또 무리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또 이란의 K타워에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재경 씨 기억나요? 공원에 들어서 사람 잘못 봤다 그러더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최순실 씨가 놓줬습니다. 우리 자백하고. 예. 이런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예. 그 정도의 어떤 배짱도 없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들어왔고 동문이시잖아요. 뭐 저까지 같이 이렇게 넘기시려고 그랬습니까? 예. 어쨌든 예. 그렇게 이게 최순실 관련 비리가 글로벌 비리로 어떻게 확장되려고 했는지의 단초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야, 이게 뭔가 진짜 증거가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찾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당사자들 박 전 대통령 다 부인하고 있는데 주요 사람들이 있고 서로 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확인하는 게 한눈에 들어온 거 되게 쉽습니다. A4지 하나 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행동들을 화살표로
볼 때 많이 제일 교점에 와 있는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